안녕하세요. AI 준비 파트너 박지원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12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그 시장에 5가지 시험대가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매수하라, 매도하라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시험대 각각이 무엇이고 시청자께서 어떤 거시 변수를 점검해야 하시는지 이 프레임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그 좌표부터 잡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십시오. S&P 500이 3월 말 이후 약 10% 올랐습니다. 2020년 말 이후 가장 강한 그 월간 상승률입니다. 사상 최고치 또는 그 부근에서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4월 25일 토요일 밤 워싱턴 힐튼 호텔 백악관 출입기자는 만찬장 외곽 보안 검색대에서 무장한 30대 남성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2024년 펜실베니아 사건 이후 두 번째 정치적인 총격입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강세 신호와 정치 리스크라는 경기 신호가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정감할 시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 스웨즈 웰스의 그 프랜시스 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120km로 달리고 있어서 정작 차선을 바꿔야 할 때 반응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5가지 시험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빅테크 실적. 두 번째, 이란 호르무즈. 세 번째, 워시노믹스. 네 번째, 힐튼 사건. 다섯 번째가 안전자산 분할입니다. 이 5가지 사례를 차례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 빅테크 실적 위크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이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애플입니다. 이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S&P 500 시가총액의 4분의 1입니다. 한 주에 시가총액 20%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월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UBS 마이클 로마노의 표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3월 저점 이후에 격렬한 위험자산 랠리로 투자자들이 메가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은 캐치업 랠리를 점화시킬 잠재력은 있지만 기대치가 높고 포지션도 쏠려 있다. 여기서 2가지 키워드를 짚어드립니다. 기대치가 높다, 그리고 포지션이 쏠려 있다.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안 오를 수 있다. 어닝 비트가 곧 주가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포지션 쏠림은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롱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밀하게 쏠려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실적이 실망스러우면 청산 압력이 큽니다. 그 변동성이 증폭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은 여러분들께 가격 자체보다 실적 발표 직후 이후 주가 반응의 강도를 보셔야 됩니다. 호재 무반응이면 이게 첫 번째 시험대의 빨간불입니다. 두 번째 시험대 이란과 호르무즈입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빅스 변동성 지수입니다. 우선 점선이 평시에 평균 17.4%를 가리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정상 평균 그 구간이고요. 그러다가 3월 초 빨간 점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간하면서 빅스가 임계점 20을 뚫고 30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4월 초 녹색점에서 휴전이 시작되면서 빅스가 24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노란선 평화협정이 다시 교착화되면서 빅스가 19까지 회복됐지만 다시 임계점 20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평상시 평균은 17.4인데 현재는 19, 임계점 20. 우리는 바로 지금 임계점 직전에 서 있는 겁니다. 협상이 한 번 더 어그러지면 빅스가 다시 20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화면 왼쪽 이란과 호르무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WTI 유가가 한 주 동안 13%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와 위트코프 출장을 취소했고 이란 측은 위협받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통항 불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같은 4월 24일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의 인준 경로가 열린 겁니다. 이 소식에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연내 금리 인하 배팅이 살아났습니다. 자, 두 변수가 정면 충돌합니다. 유가가 13% 오르면 인플레 압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하 배팅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워시의 트렌드 PC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믿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흐름을 믿을 것인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워시의 트림드 PC 도입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험 때 힐튼 사건과 안전자산 분할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밤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무장 30대 남성이 총격을 가한 이번 사건. 시장에는 두 갈래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화면 왼쪽 보시죠. 흐름 A는 리스크오프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증하면서 금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미국채가 오르는 시나리오입니다. 동시에 빅테크 성장주는 단기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 흐름 B는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지지층이 겹치가면서 방산, 총기, 비트코인, 전통에너지, 지방은행이 배팅을 받는 패턴입니다. 친환경과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겁니다. 두 흐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시장은 이 둘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답은 2024년 데이터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영상의 가장 결정적인 한 장입니다. 천천히 봐주십시오. 2024년 7월 펜실베니아 사건 이후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던 네 가지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N영업일 이후 누적 수익률도 비교한 차트입니다. 최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금, 은, 장기국채, TLT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충격은 안전자산 매수라는 통념이 있었죠.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입니다. D 플러스 15 시점에서 결정적 분화가 일어납니다. 금은 0.5% 플러스 V자 부합을 보이고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횡보, 은은 자유낙하에서 마이너스 7, 8%, 산업건설 노출 때문에 딜레버리징 매도세에 그대로 휩쓸려 버렸습니다. 달러는 마이너스 0.8%로 오히려 약세입니다. 정치 충격에서 피난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자산만 다릅니다. 장기국채 TLT인데요. 4.6%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짜 피난처는 TLT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정치 충격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치 리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금을 사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실 디레버리징 국면에서는 금도 위험자산처럼 매도됩니다. 진짜 분산 효과는 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핵심은 잡으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쪽은 어땠을까요? 화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024년 펜실베니아 당시의 그림입니다. 방산, 총기, 비트코인이 D 플러스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9%까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유의구 국면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배팅이라는 트럼프 트레이드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D 플러스 10일까지 19% 상승했다가 D 플러스 25일에는 마이너스 7%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건 자체로 시작된 흐름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트럼프 트레이드에 충격이 추가된 구조였다는 겁니다. 방금 본 트럼프 트레이드가 정말 정치적인 배팅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 전체가 강해서 같이 오른 건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파이
S&P 500을 빼봤습니다. 그 자산 수익률에서 스파이 수익률을 차감한, 즉 알파 값입니다. 시장 흐름을 제거한 고유한 반응만 나온 거죠. 결과를 보십시오. 좌측 패널에서 방산과 총기가 스파이를 빼고도 20%포인트 초과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흐름이 아니라 정치 배팅 고유의 반응이라는 게 입증된 겁니다. 우측 패널을 보시면 아직 힐튼 사건이 일어나기 전 5일까지만 보면 시장의 방산 LMT가 15%포인트 알파를 기록 중입니다. 단순히 시장 강세가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 특유의 메커니즘이 이미 작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월가가 지금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ETF 자금 흐름이 답을 줍니다. 화면 맨 위쪽은 USO입니다. 최대 원유 추종 ETF죠. 4월 24일 단일일 마이너스 1억 4,700만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3개월 누적으로는 2억 7,400만 달러 유출입니다. 역설입니다. 같은 한 주에 유가는 13% 올랐습니다. 그런데 USO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스마트 머니가 유가 청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따라가지 않는 자금. 이게 가장 비싼 정보인 것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는 반도체 ETF인 삭스입니다. 4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7억 5천만 7억 5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3개월 누적으로는 22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표면 숫자만 보면 강세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4월 중순임에 그 마이 세 3주 동안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마지막 주에 급격히 재유입이 됐는데요. 결국은 빅테크 실적 위크를 코앞에 두고 포지션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포파의 글로벌 매크로 세일즈 총괄 존 털리가 일요일 날 고객 노트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해지 매수가 늘어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보파 트레이딩 데스크는 소형주, 지방은행, 금 등 금리 민감 영역 해지를 권고하며 금이 고베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부진할 경우 보유자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해지 권고 영역에 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베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서요. 일반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금의 매크로 자산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월가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금을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고베타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신 금이 어느 정도 논리로 매수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과 달러 안전자산이 동조인지 분할인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 A, 동조인 경우 정치 리스크가 강력하면 금이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둘 다 피난처로 동시 매수됩니다. 1981년 레이건 피격 당시 2001년 9.11 테러가 이 패턴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치 충격 패턴입니다. 시나리오 B는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것이 딜레버리징이 발생하면서 금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 또는 보합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진짜 피난처는 TLT 하나일 뿐입니다. 2024년 펜실베니아 패턴에서 이어진 흐름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D 플러스 5일 이후의 거시 변수의 반응입니다. 즉 실질금리, 빅스, 고용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나리오 B로 갈지 A로 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시험대를 매트릭스로 한 화면에 펼쳐드렸습니다. 각 시험대마다 긍정신호와 부정신호를 분리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매주 점검하실 때 이 매트릭스를 체크리스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이 5가지 지표를 항상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 꼭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매주 추적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0년물 팁스 수익률, 프레드
DFII 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를 넘으면 금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10년 BI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프레드 T10YI2를 치시면 되는데요. 2.55%를 넘으면 인플레 재점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빅스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20을 넘으면 긴장 임계선 돌파입니다. WTI 유가 100달러를 다시 넘으면 인플레 압력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트림드 PC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매주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치 뉴스가 터졌을 때 가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포지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금과 은을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